15살. 네, 가장 무서운 나이죠. 중학교 2학년.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천재적인 네, 모습을 보였다. 아, 나는 부처님이 너무 싫어. 슬픈 노년을 보내시게 돼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빛나는 대세불입니다. 대세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편으로 네. 제가 우리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네. 많은 인물 중심으로 네. 경전을 보시다 보니까 다양한 인물들을 세세하게 알고 계셔서 우리 불자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네. 제가 불자 우바세 우바이를 한 분씩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이 제가 불자 부처님의 제자는 워낙 많았고 맞습니다. 비구 비구니 뿐만 아니라 우바세 우바이도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작가님이 네. 픽하신 네. 두 분을 오늘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네. 어느 분을 네. 픽하셨나요? 네, 저의 원픽은 네, 원픽부터 네,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왕사성, 이제 라자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빈비사라 왕이 네. 이제 제가 이제 픽해온 분입니다. 우리 빈비사라 왕은 우리 불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경전에 아주 자주 등장하죠. 이제 네. 왕사성이라고 쓰여 있는 경전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네. 네, 또 부처님과 이제 굉장히 친분도 두텁고 오랜 세월 인연을 이제 빈비사랑뿐만이 아니라 빈비사랑 아들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모든 경전 중에서 네. 제일 재미있게 정말 소설책 읽듯이 읽었던 이제 관무량 수경이라는 것에 네네네. 이제 등장하시기도 해서 네. 아주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사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특집으로 네. 외압에 의해서 문화색 비구니 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열화와 같은 성원을 기대하며 특별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빈비사라 왕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지요. 네. 네. 우리 네. 빈비사라 왕은 또 이제 출신 배경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주셔야 일단 되겠죠. 왕이죠. 제가 네. 좋아하는 일단 우리 직업을 작가님 가지고 좋아하는 계십니다. 직업. 네, 제 재원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이 마가다 왕조, 그러니까 마가다 왕국에는 이제 여러 왕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왕조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이제 이 하라카얀 왕조를 개창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인도가 16강대국 시절이라고 해서 네. 이제 진짜로 막 정복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고 네. 어느 나라 강대국이 있고 그 강대국에 속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빈비사라 왕은 15살의 왕이 올랐대요. 그것도 기존의 왕조를 정복시키고. 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15살의 나이로. 뭐 훌륭한 왕들이 어려서부터 출중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15살. 네, 가장 무서운 나이죠. 중학교 2학년. 그때 이분은 이미 왕조를 개창하고 정복 전쟁에 직접 참전을 하고 이제 그 네. 전쟁을 지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당시에 이제 이 마가다 왕국이 앙가 왕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대요.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즉위를 하고 이분이 이 전쟁을 이끌면서 오히려 이제 이 앙가 왕국의 수도 참파를 이제 정복하고 네. 이제 완전히 주종 관계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앙가 왕국이 마가다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네, 대단히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네. 이때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제 칭송을 받았던 양국 이렇게 정복 전쟁이 오고 가고 한 나라가 속국이고 한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텐데 이게 빈비사라 왕이 두 나라를 병합하면서 이 불만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속국에 세금을 더 물리거나 속국에 더 많은 것을 이제 수탈하기 마련인데 빈비사라 왕은 이 마가다 왕국의 백성과 앙가 왕국 백성들을 평등하게 대해줬다고요. 우리 백성으로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게다가 이제 이 앙가 왕국에서도 참파가 훨씬 더 번영하고 있는 도시였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왕국을 병합했으니까 그에 걸맞는 신수도가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네, 천도를 네, 결정하면 이게 중요한 임금들이 네, 하는 네. 왕들이 하는 이제 그렇죠. 네. 네. 오늘날에도 참 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 네. 이 빈비사라 왕 같은 경우는 신수도를 건설해서 이전해요.
네. 계획 도시를 만든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알려진 있는? 왕사성, 이제 네. 라자가입니다. 이 라자가를 그리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네. 앙가 왕국에서도 참파에서 가장 부유한 걸로 손꼽히는 재벌들을 이제 라자가로 오라고 네네. 이제 해요. 그래서 그들의 사업체가 일로 오면서 같이 이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경제 정책을 한 건데요. 이때 이제 참파의 대부호 중 한 명이었던 멘다카가 아들과 함께 네. 이 라자가에 와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요 멘다카의 손녀가 예. 예, 이 동원전사 녹자모 강당을 훗날 기증하게 오, 되는 네. 비사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인드라망 하는데 그렇죠. 다 다 연결이 연결이 되어 되어 있고 있습니다. 네. 이 빈비사라 왕의 이 행적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네. 점에서 저에게는 이 왕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정해주셨군요. 네. 저는 우리 빈비사라 왕은 우리 네.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나와서 네. 길에서 서로 만났을 때 그 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이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고 네. 이제 나오셔서 라자가로 오셨을 라자가로 때. 오셨죠. 거기서 사상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스승을 스승을 한번 찾아서. 찾으러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상가 육사회도가 다 라자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번영된 나라라는 네, 그리고 거겠죠? 이제 이 논사와 사상가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을 조성했기 됐네요. 때문에 네. 한문이 융성할 수 있는 이 융성했다. 분위기를 이제 만든 거죠. 왕 자체가 이제 만들었고 이 훌륭한 왕이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융성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근데 왕궁의 창가에서 어느 날 우연히 길을 봤는데 길을 걸어가는 한 사문의 이 걸음걸이 그 위험 그 기품에 반해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저분을 한번 따라가 봐라 해갖고 이제 부처님이 아직 부처님이 안 되셨죠. 이제 네. 그때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데스티니 이 노래가 쫙 펼쳐진 것 같아요. 어떻게 첫눈에 완전히 이제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라는 것도 아직 모르고 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눈에 반해서 잘 알려진 대로 그렇죠. 이제 서로 네. 통성명을 하고 나는 왕이다. 이제 당신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라고 네. 하는데 참 늘 느끼지만 네. 이 경전에서 이제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흔들림 없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매번 새삼 느껴 이럴 때마다 이게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위험 있게 걸을 수가 없어요. 정말 편안한 걸음걸이 부처님의 걸음걸이에 반했다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걷는 자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길을 걷는 자는 뭐 이런 이제 걷는 게 아니라 진짜 걸음걸이도 그런 비유에 걸맞는 그런 멋진 걸음걸이가 아니었을까. 전 개인적으로 걸음걸이에서 나오는 그거를 굉장히 네.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틴다탄 스님 한국 오셨을 때 네. 그 네. 걷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화됐거든요. 마음이 강제적으로 차분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니까 같이 이제 나와 함께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 나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자라고 이제 부처님이 되시기 전이지만 이 수행자를 과감하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죠. 그래서 이때 빈비사라 왕의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어요. 인재 보는 눈도 탁월할 뿐더러 이 실천력이 굉장하죠. 처음 본 사람을 이제 카필라 왕국의 왕자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섭외를 할 수 있는 그 과감한 이 결정력 이런 것도 되게 멋있다. 부처님이 여러 번 스카웃을 당하시긴 합니다. 이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수행자가 되신 후에도 그래도 이렇게 처음으로 부처님께 이런 제안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태자의 지위도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나왔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그 깨달음을 얻어서 돌아와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 달라라고 또 청하기도 하죠. 네. 그 인연으로 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기틀을 마련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연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부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6년 후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교단을 만들어서 다시 왕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라자가로 돌아왔어요. 멋있죠? 너무 멋있죠. 네. 이 약속을 지킨다는 네. 것이 진짜 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빈비사라 왕도 진짜 이 제외했을 때 더 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처님한테. 네. 진짜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왔을 때. 돼서 돌아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최초로 부처님께 귀의했고 네. 왕으로서 최초로 이제 이 중림정사를 중림정사. 네. 보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림정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의 10대 제자 중에 중요한 분들 아, 네. 과의 만남도 아, 성사되고 본부장님들 다 여기 네, 중림정사에서 때문이잖아요. 귀의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네. 본부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 네. 승단이 이제 그럼요. 안정화가 될 수 있었던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빈비사라 왕과의 이 만남 네. 그리고 또 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만나서 이 중림정사까지 보시가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지 맞습니다.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굳이 이제 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이 비디엔터의 이제 네. 이 조직도를 봤을 때 네. 이 탑3가 다 마가다 왕국 출신이에요. 그렇죠. 부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이. 네네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네. 세 분이나 훌륭하신 세 분이 우리 마가다 왕국 출신이다라는 네.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빈비사라 왕도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그렇죠? 듣고 네. 수양과를 성취하고 이 많은 자기 아내들과 이제 자기 자식들 데리고 이제 법문을 들으러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 이 신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불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개인적인 성향? 네. 네, 개인적인 성향을 한번 네. 정리해 볼까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나요? 아,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일에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제 네. 별명이 나중에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네.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나라를 다스렸으니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또 이 나라를 다스렸겠어요.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다스린 동안 마가다 왕국은 번영의 번영을 거듭하는데 지혜로만 다스렸기 때문에 번영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군사력도 항상 충분해야 되고 이 나라 간의 외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빈비사라 왕의 이 탁월한 외교는 네. 당시에 이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코살라 왕국하고 이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 예,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또 이제 동맹의 결속을 다지죠. 네, 혼인 동맹. 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은 자신의 여동생을 코살라 왕국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고, 네네네. 네, 코살라 왕국의 왕은 이제 자기 여동생, 이렇게 둘이 이제 겹사돈이 이제 네. 되는 건데요. 이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가족가 나라가 됐고 이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속력을 강화하게 되죠. 이렇게 이 혼인 동맹이 맺어졌으면 이거는 되게 보기 좋은 거고 제일 이제 확실한 거는 이렇게 혼인 동맹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네네네. 근데 요 완성을 보기까지 또 빈비사라 왕이 굉장히 이 자식을 보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빈비사라 왕이 막 이 후계자를 보기 위해서 막 좌절한 건 아니었어요. 자식이 없는 왕도 아니었고 다른 부인들한테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또 일도 너무 잘했지만 네. 사랑에도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고 네. 또 이제 나라를 번영시키는데 네네.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이제 본인이 직접 거기에 뛰어들어서 본인이 이제 실무에 직접 뛰어드신 분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국가 번영을 위한 겁니다. 이제 국가 번영을 위한 건데 이웃 도시인 바이살리가 네. 굉장히 번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리자위족 왕자들이 다스리는 이제 도시였는데 네. 여기 바이살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번영하고 세상에 이제 인도에서 우리는 이제 인도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왜 다 바이살리로 몰려가느냐라는 것을 이제 알아봤더니 거기에 암바팔리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기녀가 있는데 그 여자를 한번 만나려고 이제 이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이제 바이살리로 갑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네. 그러면 아 그러냐? 그럼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빈비사라 왕은 젊고 아직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암바팔리가 누군지라고 해서 이 본인도 이제 암바팔리를 만나러 바이살리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암바팔리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죠. 네. 네. 자신이 여태까지 만났던 여자들하고 되게 다른 이제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굉장히 반했는데 빈비사라 왕도 분명히 매력적인 남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암바팔리도 빈비사라 왕과
짧은 기간 동안 깊은 사랑을 나눴고 예,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녀가 자식을 낳는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인데 그걸 감수할 만큼 사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빈비사라 왕이 아들을 낳거든 자기한테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암바팔리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 당시에는 기녀가 딸을 낳으면 계속 기녀로 계속 키우고 아들을 낳으면 이제 이 아들을 낳으면 오히려 키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암바팔리는 이제 빈비사라 왕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이제 빈비사라 왕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비말라 꼰다냐라고 하는 이제 아들은 이 빈비사라 왕의 손에서 크게 되는데 이렇게 바깥에서는 자식을 잘 낳아왔는데 정작 이 혼인동맹을 맺은 이 정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이 분이 이제 아들을 낳는 것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암바팔리와 사랑까지 나누고 왔으니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견학을 하고 왔잖아요. 충분한 이제 경험을 하고 왔으니 우리 라자가도 번영하려면 저런 암바팔리 제2의 암바팔리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암바팔리를 벤치마킹해서 이걸 하나 만들어 새로운 스타를 하나 또 발굴합니다. 그래서 이 살라바티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발탁하게 되는데 이 여자의 캐스팅부터 이제 궁중의 무희들이나 궁중의 음악 선생님이 이 살라바티를 몇 년 동안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프로듀싱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라바티가 준비가 됐다라고 됐을 때 왕실에서 직접 누각을 지어주고 이 살라바티는 왕실 후원을 받는 기녀이고 당시 암바팔리가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하룻밤에 황금 50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높은 금액을 받았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 우리 살라바티는 하룻밤에 황금 100냥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구미가 당긴 또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이제 라자가로 몰려드는 바람에 또 이제 살라바티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고 마가다 왕국도 이제 이 라자가도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됐다라는데 이것만 보면은 그만큼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천재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 전혀 편법도 아니지만 이 살라바티가 자기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이 그런 것처럼 살라바티가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이 살라바티 역시 이제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살라바티는 왕실 후원을 받기 때문에 이 자식을 낳아서도 안 되고 이게 철저하게 비밀리에 있어야 되는데 살라바티와 하필이면 사랑에 빠진 남자가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리바다 왕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이제 사랑을 했고 이제 살라바티가 그 결과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딸이라면 키울 텐데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이제 버렸다고 합니다. 요 버려진 아들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버려진 아들을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인연의 끈이 있었던지 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아이가 응애응애 울고 있을 때 새벽에 이제 버렸는데 이 리바다 왕자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아이를 발견해서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주워다가 길렀다 하는데 훗날 훌륭한 이렇게 주워다 기른 아들이 훗날 교단과 마가다 왕국의 왕실의 주치의가 되는 지바카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왕실 재벌 출생의 비밀 이거는 이제 드라마 3박자가 다 갖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드라마 주인공 같은 많은 이야기를 또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제 굉장히 저는 이런 사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교업사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흥미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뭐 부처님과의 만남도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케마 왕비 출가 스토리도 재미있었어요. 그것도 잠깐 들려주세요. 이 빈비사라 왕이 가장 사랑했던 왕비라고 전해집니다. 가장 사랑했던 이유는 가장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 케마 왕비는 정말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케마 왕비라는 수식어로 이제 불렸다고 하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나서 항상 자기 부인들하고 같이 이제 사원에 법문을 들으러 다니는데 특히 케마를 데리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케마는 부처님이 아름다운 여자를 혐오한다. 아름다운 것을 부정한다라는 이야기만 이제 듣고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아 나는 부처님이 너무 싫어 이 생각이 이미 이제 편견에 사로잡혀서 정말 안 갔던 거예요. 부처님 뵈러 안 갔는데 이때도 이제 빈비사랑은 굉장히 로맨틱하죠.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강제로 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왕실에서 제일 목소리 좋은 가수, 왕실에서 제일 시를 잘 쓰는 시인을 시켜다가 이 중림 정사의 아름다움을 시로 써서 계속 노래를 하게 해요. 근데 이 케마왕비가 듣다 보니까 나 빼고 중림정사에 안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핫플레이스야 당대에. 나만 못 가서 내가 최고 셀럽인데 그래서 이제 가보려고. 근데 이제 혼자 이제 나 갈래요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한번 갔다 와야겠다. 나도 이제 어떤지는 알고 대화에 섞여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혼자 몰래 이 중림정사를 이제 구경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케마왕비가 오는 것을 천안으로 보시고 이 케마왕비를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소녀를 환상으로 신통력으로 만들어내서 이제 케마왕비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나보다 더 예쁜 저렇게 예쁜 여자가 부처님 시중 들고 있다니라고 해서 이제 몰래 갔으니까 이제 숨어서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부처님은 이제 케마가 보는 것을 알고 이 소녀가 점점 성숙한 여인이 됐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이제 해골만 이제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줬다고 해서 이 찰나에 이 소녀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케마가 너무 심하게 깨달아서 빈비사랑에서 한번 중림정사 구경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왕한테 자기 남편한테 저 출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저는 이 케마 왕비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불자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무상함을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젊고 건강하고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자만심이 참 극복하기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 케마 왕비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무상함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저는 이 스토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빈비사라 왕은 후대 이제 후계자의 문제로 이제 좀 불편한 슬픈 노년을 보내시게 돼요.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케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결국엔 출가를 허락해요. 때문에. 그래서 그냥 허락한 게 아니라 이 황금 가마를 제작해서 케마를 거기다 태워서 이제 라자가 한 바퀴를 돌고 만백성의 환영을 받으면서 출가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꽃가마를 타고 시집 오는 것처럼 출가는 황금가마다 이런 이제 해서 왕비를 최초로 이제 출가시킨 이제 왕비의 신분으로 출가한 첫 번째 여인이었다고도 하고 하여튼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것만 보면 지금 공덕이 얼마나 커요. 최초의 사원을 이제 보시했고 왕비를 출가시켰고 그렇죠.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잘 다스렸고 나라도 잘 다스렸고 그런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제 후계자가 정비의 몸에서 후계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에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갈 무렵이었다고 해요. 당시 빈비사라 왕이. 그래서 지금 40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산부인과적인 시술도 없는 시절이고 왜냐면 나만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비의 나이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비의 몸에서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이 바라문 예언가들을 모아다가 내가 정말 아들이 없느냐, 내 후계자를 삼을 만한 아들이 정녕 안 태어나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요때 또 부처님의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또 다시 바라문을 초청하지요. 자식 문제 앞에서 냉정해질 수 없는 것은 만국의 동서고금의 공통인가 보다는 생각도 너무 안타까운 건 마지막에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거죠. 자기 자식 문제가 걸려 욕심의 문제, 욕심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바라문 예언가들이 이제 예언을 하기를 지금 설산에서 이제 굉장히 수행을 하고 있는 선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자식이 안 온 거죠. 그분이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자기 자식으로 올 거란 얘기까지 들었으면 안도 하고 그냥 천일기도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될 것을 3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객을 보내서 죽여라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죽이면 빨리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요. 빈비사랑이 죽여야겠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죽이라고 입 밖으로 내서 명령을 했고, 이제 그 사람이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선인은 열심히 수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선인도 자객을 설득했다고 해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아는데 진짜 이제 3년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선인을 살해했고, 그 선인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빈비사랑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최후에 설득했는데 안 되니까 빈비사랑에 대해서 이제 원한을 가지고 죽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자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요 아들이 그렇죠. 간무량수경의 주인공이 이제 아자타사투 왕, 아사세 네. 왕이 됩니다. 네. 이 아사세 왕이 네. 이게 또 이 우리 누구인 대바다다. 대바다다 또 네.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저는 네. 이 빈비사라 왕의 노년을 보면서 네. 이 꼭 빈비사라 왕이 이 사람만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네. 사람이 탐진치를 다스리지 못하고 네.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이를 네.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서 네. 이 탐심을 부리게 되면, 그리고 아까 세 가지의 음. 거짓말을 네. 잘못을 했다고 네. 했는데요. 그것이 빈비사라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네. 죄, 네. 실수의 네. 모습을 극명하게 나타난 거고, 그 실수의 과보는 네. 내가 받게 된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자타사투 아들이 네. 예,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지하 그쵸. 감옥에 감금을 감금하고 하죠. 그렇게 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네. 됩니다. 이 빈비사라 왕의 그 죽음이 네. 이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곧 네. 그거에 대한 과보는 곧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 네. 이 빈비사라 왕이 만약에 이렇게 부인만 이렇게 출가시킬 것이 아니라 제가자로서 네. 네. 오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잘했다면 이건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참 계율도 잘 지키고 또 50년 가까이 지혜롭게 살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대부분의 것이 훌륭했지만 과실은 분명히 과실이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이제 본인이 결국엔 겪게 되는데, 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별명이 불렸다고 했는데, 전륜성왕이라 불렸던 빈비사라 왕의 빛과 그림자, 네. 영광의 그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다 가지고 있는 이제 입체적인 인물이라서 네. 저는 이분이 굉장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항상 이제 이 관심이 많이 갔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빈비사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면서 네. 그죠? 전륜성왕에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네. 그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힌트를 드리자면 다음 편에는 이 빈비사라 왕의 연인이었던, 최초로 이제 커플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연인이었던 암바팔리 편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대세불입니다.